의식과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대단하죠. 빙산의 아주 일각에 불과한 의식과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바로 이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그거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 굉장히 대단하다. 그것도 백수십 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자, 마음은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작용을 하고 느끼고 어떤 에너지로 갈 것이냐?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생체 에너지인가? 어떤 에너지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생체 에너지가 아닌 어떤 특정한 에너지, 즉 마치 혼과 같은 이런 뭔가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마음의 에너지라고 했는데 뭔가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너지 말고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에너지가 결합돼. 그래서 의식으로도 작용하게 하고 무의식으로도 작용하게 하는 그 역할하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실제 그려봐라. 못 그립니다. 안 그려져요. 왜? 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그려지는데 무의식은 못 그리겠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까지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뭐가 마음입니까? 몰라요. 내가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심리가 마음이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마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의식에서 느끼는 거 자각하는 거니까. 이거 의식은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존재하는데 무의식이 작용하고 나서 결과를 의식으로 보냅니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무의식은 과연 뭐냐? 이렇게 갈 때 저는 이 무의식이 보니까 습관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습관. 그래서 무의식이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에너지는 성에너지더라고요. 이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마음 이론과 이 에너지에 관련된 이론, 이게 바로 성에너지 관련된 제스 원리, 즉 성마음 이론에 근거되는 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을 치유한다. 의식이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게 다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걸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의식이에요. 자, 그럼 의식을 치유할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프게 느꼈는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과거에서. 그래서 의식 치유할 때 기본이 뭐냐? 과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의식 치유는 기본이 과거,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즉 상처다. 그럼 상처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생긴 건지 성인이 돼서 생긴 건지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과거를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갈 때 흔히 많이 쓰는 게 심리기법입니다. 심리 치유에 관련되는 심리 상담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의식 치유예요. 그래서 대면을 해서 가능하면 만나서 필요하면 전화로 뭘로, 그래서 뭐 이메일이다 전화다 뭐다 다 뭐에 관련되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잠시 내가 느끼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고 심리 치유를 하고 전화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다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치유법입니다. 안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느끼는 걸 안정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온함을 느끼고 이제 살 것 같고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게 의식 치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 치유는 내가 의식을 치료했다 그래서 무의식이 치료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계속 작용해서 의식으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아프라고 작용을 했는데 의식이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아프라고. 그러다 편안함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아파지면 더 아파져요. 그전보다.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의식은 무의식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의식을 치료하게 되면 요거 했을 때는 편안해지고 즐겁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러다 갑자기 잘못되어 있는 이 무의식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문제가 있는 의식이 점점점 무의식이 강해지다가 의식에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의식이 감당 못할 정도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느끼겠죠. 그러다 편안하고 즐겁게 있다가 갑자기 막 살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왜? 무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되지 못한 채 악화가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치료는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된 것 같은데 재발하고 계속 재발을 반복을 하게 돼. 재발할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치유해야 되는, 그러면 무의식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들어. 힘든 건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뭘 가야 됩니까? 의식 치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무의식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식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기본적으로 뭐를 해줘야 됩니까?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 무의식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고통받아 죽겠는 사람한테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면 이제 무의식, 즉 습관을, 이 습관이죠. 무의식이 습관이잖아요. 그럼 이 습관을 지금 어떤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치유가 필요할 정도면 파괴 습관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인생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보면 건강, 몸이죠. 건강이 이러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심리입니다. 그 다음이 성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치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권리이고, 이거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권리가 나한테는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뭘 가냐면 의식이 됐던 무의식이 됐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영향을 미쳐버리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건강에 관련된 문제 생기면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신체 질병이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와 상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의식 치유와 무의식 치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 전부가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면 제일 먼저 의식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해결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해결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습관 자체가 뭘 하냐면 인생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데 못 버티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때 이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니면 나 편하게 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타인을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느냐 타인한테 하느냐. 이게 바로 습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습관 문제라는 건 뭐냐면 습관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생을 파괴하는 감정 습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감정이 자기가 다 인생을 자기 인생 파괴하고 타인 인생 파괴하는 감정이라는 걸 몰라요.
나 기분 나빠. 이 한마디가 자기를 박살낼 건지 타인을 박살낼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감정이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애들한테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막 짜증 부리고 그러잖아. 자기 인생 파괴하는 걸로 느끼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파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 파괴 감정 습관을 갖고 있는 거를 뭘로 바꿉니까?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감정 습관으로 아플 때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좋게 얘기하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살피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회복을 하고 타인도 회복해주고 힐링하고 이게 인간의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습관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 큰일 납니다. 그런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이 더 고착화돼 버려요. 왜? 이미 파괴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그게 관련된 의식이 그걸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미 파괴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형성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미 파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 파괴 습관들이 안 바뀌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이때 무의식 치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습관의 문제, 저는 이거를 마음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이 마음 치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을 치유하는 거예요. 습관을 치유하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상하죠? 나도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해져요. 내가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에 관련되는 걸 바꿉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 많이 하죠. 뭐 MBTI 방식에 의해서 너는 T, 나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거 바꾸버리면 그만이에요. 습관 바꾸면 성격 다 바뀌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럼 그걸 바꾸면 그만이에요.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성향이 다 해당됩니다. 자기한테 그때마다 그게 다 나타나요. 왜? 건강한 습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 성격은 안 바뀐다. 왜? 마음을 모르고 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여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을 바꿉니다. 자, 근데 습관을 딱 바꿨어. 바꾸고 난 다음엔 뭐를 해야 됩니까? 바꾸고 난 다음엔 의식을 언제까지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치유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과제입니다. 요 습관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디가 건강한 건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원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의식의 원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예요. 무의식이 작용하는 원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이렇게 되고 여자는 이렇게 된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뭐냐면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는 뭘로 바꾸는 거냐면 마음 원리, 즉 마음의 기준에 건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기준에 맞도록 그 마음의 기준을 습관에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준을 습관에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지금 내가 계속 힘들고 아프고 나도 모르게 막 계속 하고 있던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치유를 이제 합니다, 먼저. 그래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치유를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내가 왜 해? 이거 말고, 이거는 내 임의적으로, 요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난 요렇게 바꿔서 할 거야. 그런 거 말고,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해서 꾸준하게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네? 습관적으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왜? 무너진 무의식의 이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여기 습관이 형성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내가 과제를 습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습관으로 만드냐면 요 습관은 힐링 습관이에요. 치유 습관이라고 그래요. 뭐에? 의식을 치유하는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꾼 습관에다가 치유 습관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완치라 그러는데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재발을 예방하는 거예요. 재발이 예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형성되기 전에 재발을 예방하면서 계속 나를 평온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재발을 예방하면서 치유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가 되는 게 바로 무의식 치유입니다. 라고 마음 치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된대요.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마음 치유된대요. 그분이 또 상담하시는 분인데 마음 치료를 자기가 한다고 상담 2번, 3번이면 된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선 2-3번이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그럼 거기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요. 저 거기 가시라고 가서 직접 경험하시라고 그냥. 왈가왈부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쓰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니라 의식을 치유하면서 마음을 치유한대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상담실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이 의식 치유하면서 무의식 치유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게 그 상담받았던 사람, 그거 했던 사람의 인생이 그 다음에 악화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을까? 그냥 아파요. 슬퍼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의식치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즉시 무의식을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단 당신이 어디가 힘들다? 그럼 마음 진단부터 먼저 해봐라. 마음 진단. 마음 상담하면 마음 진단 금방 되거든요. 그러나 기초적으로 내가 일단 해볼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금 마음 진단 앱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쭉 갑니다. 지금까지 약 한 10,000명 정도가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 상담 신청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다 우리 마음 상담사들이 답변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나이가 뭔가를 치유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대로 하면은 치유 회복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이 이게 반복되거나 또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마음 상담 한 번이면 돼. 화상 상담이든 면담 상담이든 그러면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정신 문제니까 정신과 가서 약을 복용하면서 뭐를 하면서 정신치료를 권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의식의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마음 치유를 권합니다. 이 사람은 심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심리 치유를 권합니다. 주변에 널렸어요. 많아요. 하는 곳이 많아요. 거기가 틀린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로는 무의식 얘기를 하면서 의식 치유를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데 대면하는데 거기에 무조건 무의식 치료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편안해졌대, 즐거웠대, 치유됐대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영상을 보면서도 치유됐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악화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식 치유와 무의식 치유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무의식에 문제가 생긴, 즉 습관에 문제가 생겼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의식 치유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의식 치유 굉장히 위험해져요. 라고 계속 지금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근데 사람들은 저기서는 금방 한대요. 의식 치유에 그냥 본인도 막 강연 듣고 뭐 듣고 영상 보고 뭐 보고 이제 좀 편안해졌어. 이제 치유된 걸로 하지 말라고 그 악화되는 거라고 그러면 인생 못 돌아온다고 잘못하면. 그리고 대가도 너무 크게 치러야 되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이 치유되는 동안 의식이 계속 치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재발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의식이 원리가 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그리고 다시 이 재발을 예방을 해 나가면서
힐링 습관까지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바꾸는데, 습관 하나 바꾸는 거는요, 습관 만드는 거는 몇 개월이면 돼요. 아이들 때는 습관 하나 만드는 거는 1, 2개월도 안 걸려요. 습관 만드는 거 하루 이틀도 안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바꾸는 거는 기존에 있던 파괴 습관들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바꾸는 데는 연 단위가 걸려요. 연 단위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계속 부정해요. 계속 부정.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자의적 해석하지 마라. 자의적 해석은 악화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의적 해석이 뭡니까? 무의식을 의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서 더 나쁜 습관이 만들어져요. 자기는 멀쩡해. 그래서 선생님을 공격을 합니다. 선생님이 잘못됐다라고. 저를 공격합니다. 자의적 해석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때 되면 저를 공격합니다. 돈 아깝다, 뭐하다, 이거 뭘 한다. 자기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이론, 속마음 이론을 만든 저도 다 모르는데, 저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다 깨달았대. 다 안 돼. 안 돼. 끝났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 못 살아요, 그러면. 슬퍼요. 아파요. 치료로 돌아가세요. 안 들려요. 뭔 치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그래서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치유를 할 거냐, 의식 치유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 판단 못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건강부터, 자기의 마음부터 행복이 달라요. 파괴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인생으로 뒤바뀐다고요. 쾌락만 찾아다녀요. 쾌락. 없으면 그만이고 쾌락만 찾아다녀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인간관계 가장 소중한 것부터 다 버려요. 왜? 날 괴롭히는 거니까. 왜? 소중한 인간관계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의 행복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버려요. 왜? 헌신이 어디 있어? 내 편하면 되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이용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타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얘기를 다 갖다 바쳐요. 내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가치추구는 뭡니까? 너의 거 뺏고, 내 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너의 거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세? 나 것만 가지고 나만 있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게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뭘로 대가를 치르고 무의식 치유하려요. 그때 되면 돈도 없고 다 날아갔는데.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고 회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이미 뭐 자살한 애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곧 도래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안 믿어요. 아이고, 그거 절대 아니래. 인간관계는 싹 다 변합니다. 그 좋았던 인간관계는 싹 사라지고요. 뜯어먹고 늘 흥청망청하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그게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인생이 변해버려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제일 만만한 아이들 찾아가가지고 애들 거 뜯어먹고 그러고서 그게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왜 바뀔까요? 무의식을 치유해야 되는데 의식을 치유하다가 악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 치유가 무엇인지, 무의식 치유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무의식 치유하는 데를 보진 못했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의식 치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 기준이에요. 근데 무의식을 치유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과정. 저는 성직자 관련되어 있는 성직자의 행복에 관련되는 것을 강연을 하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본인은 성직자도 아니고 종교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원리를 아느냐라고 해요. 무의식 치유 원리예요, 그냥요. 무의식 치유 원리. 그분들에게 맞는, 왜 그분들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교육 프로세스를. 이게 성직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습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주는 힐링 습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직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치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나보고 성직자 되란 얘기냐?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마음은 좀 제발 성직자로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치유법은 종교에서 갖고 있어요. 종교에서는.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저는 인간으로 살아게 됐다는 인간의 마음이 기준이잖아요. 종교는 뭐의 기준입니까? 경전이 기준입니다. 경전이. 경전이 기준이고, 그리고 욕구를 없앱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욕구가 없애죠. 왜? 그래야 플러스 성에너지가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구 기본이 없는 거예요. 욕구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유에 알아막느라고 뭐예요? 망한 사입이에요. 그 종교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시 자기 점검을 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수행하잖아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하고 혼자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무의식 치유 원리가 종교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마음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상담에 없는 자가치유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 성에너지가 작용하는 원리, 그러다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